여러분, 어제 경북이죠.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사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는요, 공황 상태가 연출이 됐습니다. 패닉이 일어난 거죠. 하루 만에 50명씩 이틀 동안 70명이 폭증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7명입니다. 검사 중인 의심 환자는 1633명이고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와, 그동안 사실 감기 정도다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이 이제 첫 사망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 이어서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오염 국가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에요. 전북, 제주, 광주, 포항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지역 감염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강원, 부산, 경남 정도예요. 여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다가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 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코로나19로 2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제목으로 안 뽑은 이유는요, 너무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명돈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2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오명돈 교수는요, 겨울적 독감보다가 이번 코로나19가 4배 더 강하다, 이것을 가정해서 낸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독감의 경우에 사망률이 약 0.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하면 5천 명 정도 사망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전 인구의 10%가 발병을 해서 발병 환자 중 1%가 입원하고 입원 환자 중 10%가 사망하는 수치, 여기에 계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에다 적용을 하면 이게 그 적용이 안 맞았으면 합니다. 안 맞았으면. 전 인구의 40%가 코로나19에 걸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10%, 그럼 200만 명이죠. 폐렴에 걸려서 1%가 사망한다 그러면 이거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그만큼 지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포감이. 억지로 공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기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위협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정부는요, 이 위기경보 단계의 격상을 또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위기 경보 단계를 대부분 격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말입니다. 물론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지만 이거 국무총리로 올라가고요. 범정부적 대응으로 되고요. 학교, 휴교, 휴업, 학원, 휴원 이런 것도 검토되고요. 항공기 감편 또 운항에 대해서 조정도 되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운행 제한도 됩니다. 환자 격리, 출입 통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부의 초기 대응이 아주 미숙한 것 같아요. 아주.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할 때 왜 청와대에서 안 하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막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 맡겨놓고 있다니까요. 복지부의 한 청이에요. 청. 청와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청와대는 한술 더 떠잖아요. 감기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잖아요. 하찮게. 경제가 극환상으로 몰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어저께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32분간 정상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다. 아이고 참 미치겠네. 예. 그래서 중국의 후베이성 외에 나머지 중국인들 다 입국하게 했나요? 중국의 맹방이라고 하는 러시아나 북한이나 여기도 꽁꽁 걸어 잠갔어요. 중국인 아예 입국 금지를 했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62개국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열어놨어요. 혹시 시진핑이 안 올까 봐. 올 상반기 중에 오기로 돼 있는데 안 올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올 수 있을까요? 시진핑은요. 겁이 나서 우한 지역 중국 내에 가장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우한 지역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진핑이 움직이는 건요. 여러분 적어도요. 한 달 전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아니에요. 석 달 전부터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그 정지 작업을 하는 준비하는 준비단도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한 지역에도 못 가고 있는데 서울을 온다? 글쎄요. 저는 정부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할 정도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그죠?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나서 잠잠해지는 것 같았어요. 엿새째인가? 확진자가 안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거주하고 이번 주까지 지나봐야 한다. 잠복기라는 게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전체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6만 명 정도가 나갔다고 하죠. 그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코로나19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측이 아유 진짜로 일어나니까 더 안타까운 데다가 어저께 첫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니까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어찌할 바를. 제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역 감염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역 감염이라는 게 감염 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에서 감염이 된 거죠. 에어로졸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잘 방어하고 있다 하고 외신들이 몇 자 기사를 쓰게 되니까 정부도 여당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니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도 폭증. 대구 경북에서 10명씩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와, 여러분 이게 경제를 극한상황으로 실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아마 극한상황으로 몰아가질 것 같아요. 예. 극한상황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경제상황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말입니다.